옷이 많지 않고요. 대신 소재와 구조감 있는 옷을 선택해요. 인생의 만족도는 관계의 질하고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옷은 단 하루만 해도 나를 새롭게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머리까지 헤어가 딱 됐을 때 이미지가 딱 마침표가 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법칙, 3대 1 법칙 들어보셨나요? 급이 다른 귀티나는 여자들이 자주 입는 기본템이 있을까요? 자, 귀티나는 여자들이 자주 입는 기본템은요. 귀티나는 여성들 보면 옷을 많이 살 것 같잖아요. 많지 않아요. 옷이 많지 않고요. 대신 소재와 구조감 있는 옷을 선택해요. 좋은 소재의 구조감 있는 옷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조금 아껴도 소재는 아끼지 않더라고요. 뭐 브랜드 있는 걸 사라 이것이 아니고요. 시장에 사더라도 시장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좋은 소재의 옷을 사더라고요. 구조감 있는 옷. 그래서 쉽게 뭐 늘어지거나 그런 옷보다는 실크 블라우스라든가 뭐 크레이프 재킷이라든가 이러한 좀 구조감이 있는 조합을 아주 믹스 앤 매치를 잘 하면서 청결하게 우아한 태도로 입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구김 많이 가는 소재보다는 구김이 자주 잘 가지 않는 그러한 소재, 여유 있는 핏으로 좀 우아함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귀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가 탄탄한 옷은 자연스럽게 이 자세까지 좀 반듯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티나는 여성들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소재만큼은 포기하지 않더라. 소재는 귀티나는 여자들의 말없는 명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년 여성 옷 브랜드를 추천해 주세요. 브랜드 추천은 정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취향이 다르죠. 선호도가 다르죠. 체형도 다르죠. 톤도 다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버짓, 예산도 다 다르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화해서 또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그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국내 브랜드 그리고 국외 브랜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외 브랜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마시모두띠 많이 하시죠. 구조감이 좀 있고 좀 트렌디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이라서 우리 중년 여성들이 선택을 했을 때 소재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 입으면 좀 나의 우아함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쵸. 좀 솔리드한 패턴으로 해서 구조감 있는 옷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년 여성들의 체형을 보완하기에 좀 도움이 좀 되는 그러한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도 괜찮고 좀 여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The Other Stories 그것도 좀 러플이 좀 많아서 그것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그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막스마라 이런 비싼 거 명품 같은 경우는 뭐 명품 나는 뭐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아끼고 아껴서 10년에 딱 하나 장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막스마라는 유행을 그렇게 타지 않잖아요. 소재가 아무래도 좀 개런티가 됐고 좋고 하니까 뭐 막스마라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우아함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르베이지 좀 리더십이 느껴지고 조금 고급스러움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르베이지도 저는 그렇게 버짓이 예산이 이제 허락하신다면 르베이지도 절제된 디자인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르베이지도 괜찮고 구호도
룩도 좀 트렌디하죠. 그리고 소재도 좋고 좀 구조감이 또 있어요. 그런 모던한 감성. 그래서 구호도 괜찮은 것 같고 띠어리도 많이 입으시죠. 좀 클래식한 심플하기는 하지만 좀 도시적인 그런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띠어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금만 신경 써서 백화점 지하에서 식사만 하고 가지 마시고 1층에서도 한번 쭉 보시고 2층, 3층, 4층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 도보 걷는 운동이다 생각하시면서 눈 운동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내면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옷차림도 결국은 공부거든요. 내 체형을 알아야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요즘 트렌드를 알아야 이 트렌드 속에 내가 선호하는 결의 옷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아하, 신봤다라는 옷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한번 입어보시면서 내가 뱃살 여기는 좀 빼야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도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백화점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브랜드도 물론 중요한데 브랜드보다는 핏이 맞는 라인이 어떤 건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옷의 호흡감이라는 게 있어요. 옷은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봐서 예쁜데 입으면 너무 불편한 영 이 옷은 아닌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의 호흡이 나의 몸의 호흡하고 약간 이렇게 잘 맞는 움직임의 여유가 편한 옷이 진짜 내 옷이거든요. 입어보셔야 알아요. 근데 입어보는 거 눈치 보여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괜찮아요. 용감하게 입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고객의 특권이에요. 특권 한번 누려보십시오. 입어보셔야 옷을 고르는 눈도 생겨요. 그래서 브랜드보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맥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나이가 저는 이 정도 들면 인간관계는 그냥 한 큐에 싹 정리가 아주 말끔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는요, 마음의 근육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요, 인생의 만족도는 관계의 질하고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인맥을 더 돈독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운 인맥을 쌓는 분들도 계시죠. 선택과 어찌 보면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독서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결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걸 새롭게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감사 연락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걸 하다 보면 인간관계 정리가 돼요. 내 인맥에서 진짜 내가 금쪽처럼 귀하게 여기는 인맥이 어떤 인맥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인맥은 필요 없어라고 무로 칼을 자르나요? 칼로 무를 자르나요? 칼로 무 자르듯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의 의견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관계는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활력 속 새로운 에너지를 선물해 준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장에서 새로운 삶의 결을 갖고 있는 분들과 새로운 소통을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저의 조금 늘어질 수 있는 삶에 조금 긴장도 주고 활력도 주고, 그래서 저는 인맥을 쌓는 이유는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 인맥을 통해서 내가 성공 가도를 다 알리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인맥은 성공을 위한 인맥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성공보다는 그냥 자신의 내면의 성장이 필요한 나이인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신의 여유를 찾는 나이잖아요. 나의 인생의 철학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대로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 건가 하면서 쉼표를 찍는, 저는 그런 시기가 중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맥을 쌓는 이유가 성공이 아니라 조금 더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아직까지 나다움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 새로운
그러한 인맥을 통해서 맞아. 나의 나다움은 이거였구나를 한번 알아보시는 그러한 그 숨통의 개념으로 인맥을 쌓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변에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멋지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서 나쁘게 뭐가 있습니까? 좋죠. 그런 분들과 인맥 쌓으십시오. 성공보다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인맥, 이 관계는 마음의 근육이다. 쓰지 않으면 늘어지더라고요. 그런 근육도 늘어지는 것보다는 좀 탄력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옷이 가장 쉬운 자기계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옷은요, 즉각적인 자기 개발이에요. 내면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옷은 단 하루만 해도 나를 새롭게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게 컨설팅을 받았던 한 고객이 계신데, 편하지만 절제된 슬랙스 추천해 주셔서 입으니까 일의 집중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건 결국 단순히 복장이 아니라 그 태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옷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기 개발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하시기 전에 오늘의 목표를 한번 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지? 그러면 나에게 좀 집중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 상사, 과장님, 부장님, 그리고 내 동료들, 나에게 좀 내 말에 힘을 실게 할 수 있는 옷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 V존. 이 V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V존에 좀 포인트를 주면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럴 땐 네이비 컬러의 남성분이라면 와인 컬러, 넥타이, 화이트 드레스 셔츠에 그런 식으로 한번 내가 오늘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옷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고르실 때 이 옷이 오늘 나를 대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시는 습관 해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자기 개발의 첫걸음 옷차림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옷 잘 입는 친구를 따라가면 도움이 될까요? 옷 잘 입는 친구 주변에 꼭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 친구를 따라가면 어때요? 그 친구를 복제하게 되죠. 근데 그 친구의 체형과 여러분들의 체형이 같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보이고 싶은 이미지와 그 친구의 이미지가 같나요? 그렇다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제는 금물이에요. 복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세련돼 보이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그 친구가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형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준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참고해서 응용하실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옷 잘 입는 친구들을 보면 세련된 이유가 있어요. 그 세련된 이유의 포인트를 쪽집게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치열하게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그래요. 친구가 입는 건 다 멋져 보여가지고 그대로 샀다는 거예요. 어디서 샀어? 어느 브랜드야? 그래? 하면서 그대로 딱 해가지고 샀다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 체형과 본인 톤이 다르잖아요. 그게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얼굴형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신발도 똑같이 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신발을 이렇게 매치해서 하니까 전반적인 균형과 조화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결국은 친구의 옷을 그대로 카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옷의 포인트가 뭐지? 왜 그렇게 저 친구는 옷을 잘 입는 것처럼 세련돼 보이지? 그 포인트를 찾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길이라든가 뭐 색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걸로 조금 응용해서 변화를 시켜서 활용해 보시는 그건 적극 추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되 흉내 내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석하시는 거.
해서 요건 이렇지. 그러면 나의 체형은 그리고 나의 톤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좀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옷 잘 입는 친구 안 따라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게 낫다. 따라가는 게 낫다. 처음 한두 번은 한번 흉내 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언제까지 늘 흉내 낸다? 그건 복제품밖에 안 되죠. 우리는 누구나 오리진으로 태어났어요. 누구나 내면의 가치, 누구나 남다른 매력의 DNA가 있죠. 그 매력의 DNA를 찾지 못하고 복제품으로 이 삶을 마감한다? 너무 아깝죠. 너무 억울한 일이죠. 억울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매력 DNA를 제대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이 패션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헤어스타일은 어찌 보면 이미지의 마침표인 것 같아요. 옷을 잘 차려입어도 헤어스타일 어떻습니까? 한 이틀 머리 안 감고 눌린 머리로 나가면 그 옷이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머리까지 헤어가 딱 됐을 때 이미지가 딱 마침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은 영향이 아주 큽니다. 중년이 되면 모량이 작아지죠. 볼륨도 작아지죠. 왜 이렇게 머리는 많이 빠지는지 정말.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겁이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모발 관리가 필수입니다. 적어도 2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좀 윤기 유지를 위해서 모발 관리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케어 게을리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죠. 이제는 여러분들 관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꿈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컬러는 너무 저는 염색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윤기 그리고 모발의 상태를 잘 관리하시면서 염색보다는 윤기 나는 머리를 관리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새치가 많아서 부득이 염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나친 염색보다는 모발 강화를 저는 좀 모근 강화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시는 거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색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보이고 싶은 이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고 길이는 어깨보다 내려가면 중년이 되니까 머리가 축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어깨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커트, 약간 레이어드 커트가 필요해요. 볼륨을 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의 윤기가 인생의 활력이다라는 걸 중년이 되면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발 관리도 꼭 신경 쓰세요. 직장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코디법이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법칙, 3대 1 법칙 들어보셨나요? 3대 1 법칙 저는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기본템이 3,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재킷, 화이트 셔츠, 베이지 팬츠, 거기에 포인트, 스카프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컬러, 소재, 액세서리 중에 하나만 하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한눈에 정리돼 보이는 인상입니다. 포인트는요, 하나일 때 가장 파워풀해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토크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옷은 여러분들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숨기려 하기보다는 나다움을 찾고 나를 존중하는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중년이 되니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숫자지만 옷차림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긴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죠. 여러분들의 옷차림, 지금 어떤 생각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대로 만족하신다면 그대로 입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옷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옷을 새롭게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십니다.